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 이민 인구의 구성이 아시아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주로 유입된 신규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태생이며 대부분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공정책협회가 발표한 1월 캘리포니아 주 이민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로 온 이민자 중 51%는 아시아계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이민자 2명 중 1명이 아시아계인 셈입니다.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고학력자 중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정책협회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생의 이민자 중 65%가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이민자 가운데 한국어 사용 비율은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어는 스페니쉬 51%, 중국어 10%, 타갈로그 5.9%, 베트남어 4.7%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민 인구를 전체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총 1,040만 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27%가 이민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중남미 불법 이민자 차단을 목적으로 멕시코 국경지대에 설치한 철조망의 일부를 끊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가 국경에 설치한 철조망에 대해 비판해왔고 국경 관리는 연방정부의 권한이라고도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과거 임기 기간 설치를 시작했다며 다시 집권할 경우 국경 장벽을 다시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와 바이든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출국시킨 것이 법 위반이라며 주를 고소했으며 5월에는 텍사스주가 지난해 설치한 300m 높이의 수중 장벽 철거에 관한 심리도 시작됩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은 총 5명으로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리턴 매치가 유력한 가운데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자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두 자릿수 뒤질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지지율 41%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보다 높은 48%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까지 포함한 3자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이뤄질 경우 중도 성향의 제3후보에 대한 지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64%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외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2명 중 1명꼴인 51%는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연출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올해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에 각각 후보로 올랐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제96회 아카데미 각 부분 후보를 발표하고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와 각본을 쓴 셀린 송 감독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남녀가 헤어진 뒤 20여 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로 엇갈린 운명 속의 인생과 인연의 의미를 돌아보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그레타 리와 한국 배우 유태오가 주연이며 영화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촬영되고 대부분의 대사가 한국어로 이뤄진 작품입니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갈등이 불거져 정면 충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찾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 열차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갈등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양측이 표면적으로나마 서둘러 봉합에 나선 건 당정 충돌을 막지 않으면 총선에서 공멸할 거라는 위기감과 친윤들의 한 위원장 공격에 당내 지지세가 높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국민의 아픔이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93.7%를 기록하며 최근 3년 연속 하락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주택 수요도 감소해 주택 보급률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지만 인구 감소에도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구수 증가 속도가 주택을 앞질러 주택 보급률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인구는 2015년 1,002만 명에서 2022년 94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구 수는 378만 가구에서 410만 가구로 8.5% 늘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에서만 1인 가구가 112만 가구에서 156만 가구로 39.3%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오늘 맑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8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보이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9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